자, 그 다음에 명조를 보겠습니다. 경신, 기묘, 경인, 정축. 자, 하던 대로 먼저 이걸 보고 한번 분석해 보죠.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경금이 강해니까 정화가 있다면 좋다겠죠. 정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나요? 간목이 여 속에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있나요? 경금 있어요. 좋은데요? 자, 이 묘월의 경금은 정화, 간목, 그 다음에 경금이 다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금이 뿔도 있고 축, 인성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요. 자, 볼까요? 귀함이 자연스럽게 부하고 기하게 된다. 귀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부를 얻었다 그 말인가요? 부득 부를 얻게 되었다. 관계 호시 관계 굉장히 그 관계 어떤 정의감이 불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호시 좋게 베풀었다. 자, 볼까요? 이거 자, 여기까지는 원문이고 이게 이제 신금이 묘목과 암합을 한다. 신, 무, 임, 경. 그다음에 묘, 갑, 을이죠. 을경합을 한다는 얘기죠. 암합을 이루고 갑목은 임목에게 소장되어 있다. 소장되어 있다. 왕성한 재성이 관성을 생조하는 바. 목생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화를 생조하는 바 귀하게 됨으로 해서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 누리게 된다. 자, 이일로 선생님 해석 보면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서 약하지만 축에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해서 경금을 도와 강해졌다. 아까 인성이죠. 자, 여기에 용신인 정화가 투출해서 금을 재련하니 스스로 귀하게 된다. 인묘 재성이 강해서 재물이 있고 의리와 인정이 있었다. 자, 경금일주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리, 인정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조를 보겠습니다. 신합묘. 자, 신금 속에 있는 경금과 묘 속에 있는 을목이 을경합을 하고 갑장인 갑이 임목 속에 지지에 숨어 있으니 제왕생관 제가 왕하고 그 다음에 관을 생해주고 있으니 귀종부득이라 귀가 부를 따라서 얻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누리게 됐다. 귀가 종부득 따르는 부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귀하게 되고 그것이 따르는 부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호, 기묘, 경자, 갑신 요것도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경금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묘월에 태어났는데 정화가 여기 밑에 있겠죠. 오변기정. 그 다음에 간목이 있고 경금이 있고 인성이 있고 좋죠. 신자진 수국 자묘형 정화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간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경금이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수가 좀 강하죠. 수가 신자진 수국 수생목 목생화 아까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갑투 정장 갑목이 투출되어 있고 정화가 여기에 오화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갑투 정장 그래서 무과에서 과거급제한 사람이죠. 장원급제 무괴 무술에서 괴수가 됐으니까 장원급제 명조다. 자, 해석을 볼까요? 자, 해석하고 설하고 평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묘월 경금에 필요한 정화와 간목과 경금 중 간목과 경금은 투출되어 있으나 정화는 오화 속에 들어있죠. 투출했으나 경금을 재련하는 정화가 투출되지 않아서 온전히 기하지는 않았다. 묵과 배설을 했을 뿐이다. 이로 선생님 견해인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문무를 따졌을 때는 문이 더 중요하고 무는 좀 하드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화가 투출되지 않아서 경금이 제대로 재련되지 않아서 좀 더 따듬어지지 않아서 좀 거칠었다. 거친 거 뭐예요? 무겠죠? 그런 의미로 파악하면 그렇게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잘 따듬어지면은 문이 될 수 있는데 좀 거칠게 뭐 칼 쓰고 활 쓰고 하다 보면은 거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칠게 된 거는 무가 쪽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명조인데 설화평주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니까 자 보시면 설화평주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유, 신묘, 경인, 정해 이제 인월달이네는 신묘, 경인, 정해 묘월달이죠. 자 무장원, 갑투, 정장 똑같이 앞에 나온 거랑 자 경금이 묘월달 태어났는데 정화가 어디가 있어요? 유경신 경금이 여기에 있고 묘에 갑을이 있고 인무 병갑 해무 갑임 자 정화가 투출됐죠. 정화가 투출됐고 그 다음에 갑목이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이 있나요? 경금이 있어요. 신금이 나오긴 했죠. 자 이런 경우는 무장원 무과에서 장원급제했다. 갑투 정장 아니죠. 이게 정화가 투출됐고 갑목이 암장된 거죠. 한번 원문을 보고 오겠습니다. 원문은 이게 맞나 봐요. 근데 잘못된 거죠. 명백하게 정화가 이쪽으로 오고 갑목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정화가 투출되고 갑목이 숨겨져 있죠. 오천식 박사님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고치겠습니다. 네,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 갑목이 암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율로 선생님 견해를 한번 볼까요? 경금 일간도 강하고 자 이게 도와주고 있죠. 이게 도와주고 있어요. 경금 일간도 강하고 자 등령 못했고 득지 못했죠. 그런데 비견급제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재성도 강하고 재성 인묘진 자 목도 있으니까 재성도 있고요. 재성도 강하고 해수 식상이 수생목으로 통관하고 있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한다는 거죠. 통관하고 정화상관이 경금을 재련한다. 단 정화를 살리는 감목이 투출하지 않아서 묵과의 장운한데 그쳤다. 그래서 정화가 경금을 재련해 주면은 뭐다? 굉장히 작게 문가로 갈 수 있다. 또 여기에 감목이 투출돼서 정화의 뜰감을 계속해서 리필해 줬으면 문가로 갈 수 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안 되면 묵가로 간다. 이 논리에 지금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문과와 무과를 그렇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막 엄격하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분야든 과거급제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금일주다 보니까 문과보다는 무과 쪽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학과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경금의 직업을 이야기할 때 경금 또는 금 신금도 마찬가지고 금이 있을 때는 자 문과라면 법, 금융, 경제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살리고 죽이는 건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이과라면 뭐예요? 의료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라든가 간호사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그 병원에 근무하는 뭐 방사선 치료기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금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잘못 빠지면 뭐가 있어요? 이게 오행이 잘 배합이 안 되면 깡패 그렇죠? 여기다 또 이제 이게 잘 풀리면 뭐가 있어요? 잘 됐으면 경찰, 뭐 검찰, 검사,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금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쪽이니까 옛날로 말하면 문과 쪽보다는 무과 쪽을 했다. 여기서 뭐 정화가 있고 재련되고 안 되고 그거보다는 경금이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양조, 상류, 재관, 이용, 재성과 관성을 용시로 쓴다. 뭐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 명조 보겠습니다. 병신, 신묘, 경진, 정해. 자 보겠습니다.
경금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약한데 정화가 있죠. 간목이 있나요? 여기 간목이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경금, 경금이 여기에도 있죠. 있을 건 다 있어요. 경진, 인성있고, 수, 식신생재, 진의 한목, 인의 한목인가? 그 다음에 병신합수, 이게 수가 돼버리죠. 병신합수 수가 되죠. 자, 대귀 핍사, 자식이 없다. 핍사, 자식이 궁핍 없다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자식이 뭘까요? 화겠죠, 화. 이제 여자라면 수가 되겠지만 남자니까 근데 궁통보감에서도 식상으로 자식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궁통보감에서는 이제 용을 자식으로 보긴 한데 어쨌든 병신합수에서 이게 수가 병화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밑에 또 다른 설명을. 자, 이율로 선생님을 먼저 볼까요? 신금이 경금일간을 방조하고 지지의 재성이 병정 관사를 생조하여 목생화한다는 얘기죠. 크게 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식을 뜻하는 시지의 정화용신이 해수인 절지에 앉아 있고 신진 수식상국이 용신인 정화를 극하여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통보감에서는 용하는 거 이걸 자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정화를 보기 때문에 정화가 해수위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신자진 수국도 되고 있고 신자진 수국도 되고 있기 때문에 수가 강하고 또 병신합수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여러모로 좀 곤란했다. 수가 어쨌든 암암리에 있기 때문에 신진 수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점차로 수가 제대로 길을 수 때문에 정화가 길을 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식이 귀화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설하고 평주를 볼까요? 설하고 평주를 보면은 여기 좀 써놓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명절을 갖춰놓고 하겠습니다. 자, 경금좌진, 경금이 진토 위에 앉아 있고 토생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인상생, 자, 인성이 있어서 토생금으로 상생을 받고 병신 합살 유관, 병신이 합살, 자, 신금이겠죠. 신금이 7살 병화를 합을 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정화를 하나 남겨놨어요. 자,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자, 정화는 관이고 병화는 뭐죠? 살이에요. 자, 이런 경우 관살 혼잡되는 경우는 하나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 신금이 겁재가 이 병신을 합을 해서 제거를 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재생관왕, 자, 재성은 묘가 뭐죠? 묘가 관을 목생화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땅히 대기 크게 귀하게 되었다. 화지해, 자, 화가 해수에 이르러서 이 절지에 앉아 있으니 정화가 열지에 앉아 있으니 핍사 후손이 결핍됐다. 후손이 대를 잇기가 힘들었다 이야기죠. 그럼 보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이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정화가 있어서 좋은데 간목이 현재는 여기에 있긴 있지만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죠. 그런데 수가 좀 많죠. 신자진 수국, 여기도 수국이고 여기도 수예요. 병신합 수예요. 수가 이렇게 많아요. 신자진 수국에다가 해가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절지가 이 정금을 써야 정화를 경금일주에서는 정화를 써야 되는데 정화를 쓴다고 했잖아요. 정화를 쓴다고 했으니까 정화가 뭐가요? 자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화를 생각하는 건 목이 뭐예요? 간목이죠. 이게 뭐야? 이게 재성이죠. 재성이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화 자식을 따는 정화가 병신합수 수도 있지, 신자진 수국의 수 있지, 또 해수 위에 앉아 있지. 불이 수국화로 항상 불이 꺼질 염려가 있어요.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정화가 꺼질 염려가 있다 보니까 자식이 잘 안 생겼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